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에게 기술과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나무호가 두바이항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로 3명이 사망한 대서양 크루즈 선박에서 확진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남부지방을 강타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사우디가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을 철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미국이 이번 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이후 내렸던 미군의 자국 내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MBC 방송은 사우디 수뇌부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발표에 분노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의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이란 전쟁을 위해 사우디 공군 기지에 군용기들을 배치했고 사우디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걸 허용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지난 5일 페르시아만의 선박 등을 표적으로 삼은 이란의 공격을 저강도 괴롭힘이라고 폄하한 게 영공 사용 차단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앞으로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우디 등의 영공 비행이 재개되면서 숨통이 트인 미국은 이번 주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속에 이란이 공해상의 유조선들에 실린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해 해상 봉쇄 이후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팔아 20억 달러 규모의 전쟁 자금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CIA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견딜 수 있을 거라는 보고서를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을 항해하는 배들에게 기술 및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맞서 해협 주변의 통제권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및 주변 해역을 지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술과 의료, 식료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이란 항만회사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모든 배의 선장들에게 공식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항만회사청은 지원이 필요한 선박은 전 세계 공통 비상 호출용 채널인 VHF 16번을 통해 가까운 이란 항구의 선박 교통 관제센터에 연락하면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란의 주권적 책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사흘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기술의료 지원 역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통제권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산업계 대표들과 만나는 회의에 예고 없이 참석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만났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ما خدمت رهبر عزیزم رسیدیم. نزدیک 2 و نیم هم خدمتشون گفتگو داشتیم. 모즈타바는 지난 3월 8일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실물은 물론 목소리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건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면담 사실을 공개한 건 군부 등 강경파에게 자신이 최고 지도자를 직접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시도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다 폭발한 한국 화물선 나무호가 두바이항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제 곧 조선소에 정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보조사단은 접안을 완료하는 대로 왜 사고가 났는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 사고를 겪은 나무호는 어제 오후 5시 42분부터 두바이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호 주변은 어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우리 시간 새벽 3시 30분쯤 나무호를 두바이로 옮길 예인선이 현장에 도착했고 오전 11시 현지에서 해가 뜨자마자 준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동력을 잃은 나무호를 끌기 위해 예인줄을 연결했습니다. 닻을 내린 채 끌면 닻이 바닥 어딘가에 걸리면서 예인줄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닷도 끌어올렸습니다. 비상발전기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예인선의 어떤 장비, 포터블 무슨 장비로 인해서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나무호가 중동 최대 수리조선소인 두바이항 드라이독에 도착하면 본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어제 현지에 도착한 해양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은 우선 나무호에 직접 올라 화재가 난 기관실과 내부 CCTV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기관실은 가장 아래 엔진룸과 그 위에 발전기, 보일러와 컨트롤룸 등이 있는 다층 구조입니다. 현재까지 나무호 외벽에 구멍이나 부서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이 새어나갔다는 선원 증언 등이 있었던 만큼 금이 갔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충격이 수면 아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중 카메라 등을 동원해 살펴보고 필요하면 배를 육상으로 올려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남극 지역을 돌던 크루즈 선박에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한타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하루 사이 확진자가 또 2명 늘었는데 크루즈에서 내린 승객을 중심으로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아르헨티나 남부 지역에서 출항한 남극 크루즈 여객선 MV 혼디우스호입니다. 출항 열흘 후 70대 네덜란드 남성 승객 1명이 고열 증세 등을 보인 뒤 숨졌습니다. C씨는 지난 24일 60대 아내와 함께 세인트 헬레나 섬에 내려졌고 아내도 사흘 뒤 같은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들의 사망 원인은 한타 바이러스라고 밝혔습니다. 설치류 배설물 등을 통해 감염되는 한타 바이러스는 한 개 변종만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데 아직 백신은 없습니다. 독일인 여성 탑승객 1명도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고 C씨는 배 안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WHO는 현재까지 감염 의심 환자는 모두 8명인데 이 가운데 확진자는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발표한 3명에서 하루 사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WHO는 또 각국 보건당국이 지난달 24일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하선한 29명의 탑승객 동선을 따라서 긴급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타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6주인 점을 고려할 때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not coronavirus. This is a very different virus. We know this virus. Hantaviruses have been around for quite a while. There's a lot of detail that we know. 현재 여객선에는 승객 등 149명이 남아있는데 정박해 있던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정부가 보건상 이유로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카나리아 제도로 입항을 허가해 이번 주 일요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카나리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EU 국가들이 자국민들을 대피시키려고 하는 등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계획을 7월까지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EU 집행위원장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7월 4일까지 EU가 이전 합의를 이행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는 즉각 더 높게 인상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작년 7월 약속했던 대미 투자 법안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주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바티칸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을 예방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45분간 교황과 대화를 나눴고 양측은 이번 회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다만 교황청은 평화를 위해 쉼없이 노력할 필요성 등 평화 의지를 강조한 반면 국무부는 양측의 강한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공격 논란에 보수 카톨릭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티칸 역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존중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남부지방을 강타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시시피주 중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 하루 동안 모두 14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최소 17명이 다치고 약 400채의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라마 카운티와 링컨 카운티에서 피해가 집중됐고 일부 주민들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was trees popping. I had a tree coming down in my front yard. I went in the house because it really got rough. I got on the floor, and when it come through pretty bad. 한편 이번 폭풍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조지아와 플로리다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추가 기상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플로리다 판비치 국제공항의 새 로고가 공개됐습니다. 새 로고는 황금색 독수리가 올리브가지 2개를 쥐고 있는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적인 디자인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판비치 카운티 위원회와 플로리다 주지사의 승인을 거쳤으며 공항 운영이나 소유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문에서 공항 확장 계획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공항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 자신의 8순 생일에 백악관에서 열리는 격투기 대회를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 격투기 선수들을 초대하고 백악관 남쪽 잔디밭인 사우스론에 설치된 경기장 조감도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발표 직후와 6월 불법 체류 단속 반대 대규모 시위가 열렸을 때도 UFC 경기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UFC 관중 중에는 남성, 청년, 비엘리트층이 많은 만큼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생일에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UCLA 의대가 입학 선정 과정에서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1년간의 조사 결과 합격자의 대학 학점과 의대 입학 자격시험, MCAT의 중앙값이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의 MCAT 중앙값은 528점 만점에 50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아시안과 백인은 514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인종별 점수 차이가 연방 대법원의 인종 기반 입학 금지 판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UCLA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CLA 의대는 입학은 실력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도난 차량이 초등학교 놀이터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쯤 도난된 픽업 트럭이 차량 한 대와 충돌한 뒤 인근 초등학교 놀이터 펜스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학교 안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차량 절도 과정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뉴욕 증시입니다. 이거래의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미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인 산업재와 소재 섹터가 1% 넘게 빠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전일 미국과 이란이 일시적인 휴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시장은 협상의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유가와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당분간 매우 거친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날 발표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요일 발표될 월간 고용보고서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설계 자산의 핵심인 ARM이 공급망 불안으로 10%대 내렸고 전일 급등했던 AMD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중국 인도량 증가 소식으로 3% 넘게 올랐습니다. 불확실한 중동 소식에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방금 전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재개됐다는 외신 보도도 들어왔는데요. 당분간 지정학적 위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월드 투어 중인 BTS가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서서 5만 인파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월드스타 입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궁이 있는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 폭염의 날씨 속에도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BTS가 대통령궁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는 절정에 이릅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BTS가 대통령궁을 방문한 건데 멤버들은 스페인어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Nos extrañamos. Nosotros extrañamos muchísimo más a México. Te amo, te quiero. Muchas gracias. 7인 완전체 BTS의 멕시코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멤버들은 뜨거운 반응에 놀란 듯 직접 영상을 찍어 공유했습니다. Los he estado esperando casi 10 años. Entonces, pues es eso, me emociona muchísimo. BTS는 현지 시간 7일부터 사흘간 멕시코시티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3회 공연 모두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멕시코 공연에서만 우리 돈 1,55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거란 추산도 나왔습니다. Ya les dije que tienen que regresar el próximo año.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BTS의 멕시코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해외 거주 재외 국민들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한국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만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부24 등 공공사이트 로그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들은 불필요한 한국 휴대전화 유지 비용이나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대형 보험사 앤썸 블루크로스가 뽑은 올해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앤썸 블루크로스가 선정한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예방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등 주요 건강지표 평가에서 전국 네트워크 상위 1% 의료기관에 포함됐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4개 기관만 수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리처드 박 회장은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항공문화원에서 오는 7월 7일까지 박물관 문화상품 브랜드 뮤쭈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뮤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역 박물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으로 뮤지엄과 굿즈를 합친 브랜드를 뜻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방가사유산과 달항아리, 1월 오봉도, 신라금관 등 한국 대표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문화상품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소개하며 BTS 협업 상품과 다양한 체험형 전시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CBB뱅크가 오늘 동부지역 두 번째 지점인 뉴욕주 플러싱에 위치한 플러싱 지점에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주 첫 진출이자 동부지역 두 번째 지점 오픈을 기념하는 자리로 주요 고객들을 비롯해 CBB뱅크 박순환 이사장과 박승호 행장, 케비 콜먼, 뉴욕 경찰국 커맨딩 오피서 등이 참석했습니다. 플러싱 지점 오픈으로 CBB뱅크는 미국 내에 13개 지점을 갖추게 됐으며 오픈을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유령 회사를 세워 1,25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재무부 수표를 가로채 현금화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이모 씨가 허위 사업 서류와 위조 문서를 이용해 회사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연방 재무부 발행 수표를 입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확보했으며 이 씨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한인 2세 언론인 린다소 기자가 2026 퓰리처상 전국 보도 부문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소 기자가 소속된 로이터 통신 취재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확대와 정적 보복 의혹을 심층 보도한 탐사 시리즈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릴랜드 출신 한인 2세인 린다소 기자는 메릴랜드대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으며 볼티모어 지역 방송국을 거쳐 현재 로이터 통신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어서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8년 줄긴 했지만 재판부는 12상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영애 기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1심의 징역 23년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1심과 같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실 국무회의 등에 대한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 주는 걸 못 봤다고 말했던 일부 위증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국민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한 전 총리의 계엄 해제 역할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여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내란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한 전 총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 국회 투표가 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채우지 못해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불참에 섭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려면 늦어도 모레까지는 통과가 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재투표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라 한참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헌법 개정 시도. 국민투표에 앞선 첫 관문인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는 불성립이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통과를 위한 재적 의원 3분의 2, 191명 이상의 찬성을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찬성표 숫자 확인 필요도 없이 투표가 무산된 겁니다. 이대로 헌법의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계엄 해제권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대해 아직도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며 이번 개헌안 취지는 선거용 졸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졸속 누더기 계엄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다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투표 불성립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자신의 출마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이른바 윤어게인 논란이 거세게 일자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 청량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해 논란을 부른 정진석 전 의원.
오늘 오후 돌연 공천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며 윤어게인 공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직접 만나 출마를 만류하는 등 당이 공천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 전 의원이 먼저 불출마 입장을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당이 어려운 입장 설득을 많이 했어요. 무소속 출마 관련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걸 이제 만류를 했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정 전 의원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고 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불출마 결정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 공주부여 청량의 공천 방식을 추가 공모를 포함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애초 출마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을 철회시킨 건 꼬리 자르기식 면피 정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네, 5월 7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